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영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처치 홈스쿨에서 파닉스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파닉스 드릴 리더랑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CCC, Christ Centered Curriculum이라는 이 파닉스 교과 과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교재로 그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 그러기 전에 먼저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님께 뭘 배우게 하냐면 파닉스 드릴 리더라는 책을 배우게 해요. 무슨 책이냐면 뭐죠? 이 책이죠. 다들 집에 갖고 계시죠? 되게 고가이고 비싼 책인데, 책의 값보다 이거를 만드신 분의 그 노고의 그 가치는 이 책의 값에 비할 바가 안 돼서 여러분이 이 책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이제 파닉스 드릴 리더는 저희 강의가 지금 9개까지는 올라갔는데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될 건데 그 강의를 들으시고 강의대로 숙제를 해 가시면서 패스 해 가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모님이 파닉스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다른 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왜 영어 문법, 영어 독해 실력, 뭐 얼마나 유창하게 영어를 말할 수 있냐, 이거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갖춰줘야 할 조건은 딱 한 가지. 이 파닉스를 정확한 혀 위치에 정확하게 발음하는 거.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거. 그것밖에는 우리 부모에게 요구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저처럼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 뭐 제가 잘 못하는 사람처럼 안 보이시지만 초창기에는 저도 정말 영어와 이혼하고 싶은 영어를 정말 싫어하는 그러면서도 영어에 끌려다니는 철저한 한국인으로서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서 저도 가능하다는 걸 발견하면서 여러분도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서 지금 그 강의를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가 이해가 안 되시면 뭐 1번, 2번 그 동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도 돼요. 하지만 뭐만 지키시면 되냐면 숙제를 하고 그 다음 강의, 숙제를 하고 그 다음 강의 그렇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그 원하는 소리가 나와요. 이거는 무슨 약장사가 아니고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아니라 이건 정말로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실험을 해본 결과 100번 정도 하면은 거의 열에 9명 정도는 9분 정도는 그 발음이 나오더라고요. 한 분은 안 나왔어요. 제가 200번 저희 옆집은 200번 시켰거든요. 그런데 100번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도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토할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파닉스 드릴 리더를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가르칠 제가 저 알파벳을 모르는데 알파벳 몰라도 돼요. 정말 몰라도 돼요. 파닉스 드릴 리더라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알파벳 음가부터 하나부터 천천히 다시 배우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처음 문턱이 낮아요. 낮은 대신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처음 문턱이 낮기 때문에 누구나 하실 수는 있지만 아무나 도달할 수는 없어요. 성실히 그것을 이행하는 분만 거기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머리가 좋으신 분, 아니요, 안 되고요. 뭐, 발음이 좋으신 분, 뭐, 기본적으로 발음이 좋다 하더라도 연습이 되지 않는 한은 그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고 거기에 숙제에 맞춰서 단계를 밟아 오시는 게 내 자녀를 가르치는 지금 자격을 내가 얻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파닉스 드릴 리더를 열심히 해주시면 되고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룰이란 게 나와요. 룰. 그러니까 규칙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도 뭐예요?
뜻 글자예요? 소리 글자예요? 소리 글자잖아요. 영어도 소리 글자예요. 근데 우리나라 한글은 정말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그 소리와 글이 온전히 하나가 돼 있는 글자지만 소리 체계 자체가 문자 완전히 융합된 그런 글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영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규칙이 있어요. 뭐, 이게 붙었을 때는 이런 소리가 나고, 저게 붙었을 때는 이런 소리가 나고,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이제 그 규칙을 이제 노린 여사라는 분이 그 종합해 놓은 게 몇 가지냐면 39가지예요. 규칙이. 그래서 이 39가지의 규칙을 다 배우는 게 Finance Rule Reader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읽기의 규칙을. 근데 읽기의 규칙은 어떻게 보면 약간 문법적인 것까지 쭉 좀 깊게 나아가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학년부터 8학년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아이들에게 대상으로 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은 책이죠. 그러니까 39개의 룰이 갈수록 수준이 높아지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섹션이 이제 5개로 나뉘는데 섹션이라고 부를게요. 섹션이 이제 1부터 이제 2, 3, 그 다음에 4, 5 이렇게 이제 5개가 있어요. 근데 섹션 1에서는 1부터 2의 룰을 배워요. 룰이에요. 그리고 섹션 2에서는 3에서 13까지, 4에서는 14에서 23까지, 그 다음에 24에서 이게 39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룰이 돼요. 잘못은. 그래서 지금 제가 아마 섹션 2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지 강의가 아마 여기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따라오셔야 돼요.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러니까 뭐 머리 좋아서 되는 거 아니고요. 열심히 그 헬스장에 열심히 다니는 근육 연습하는 것처럼 이 구강에 있는 그 근육을 단련시키는 일이거든요. 이 파닉스 레슨 수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따라오셔요. 책만 사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저는 파닉스 드릴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를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단계예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부모님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뭘 배우죠? 저기 그 파닉스 카드 있죠? 알파벳 A says A in Adam, B says B in Bible 이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A부터 제일 먼저 이제 이거는 우리 이제 어른들을 위한 거고요. 이제 선생님용이죠. 선생님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자녀들 과정은 뭐냐면 자녀들 과정을 제가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보이시죠? 이제 자녀들 과정은 뭐냐면 파닉스 워크북이 있어요. 워크북. 네, 파닉스 워크북이 있는데 이게 이제 CCC에서는 A, B1, B2, 그 다음에 B2에서 spelling and vocabulary가 있어요.
파이닉스 워크북 A, 파이닉스 워크북 B, 그다음에 파이닉스 워크북 B2하고 파이닉스 워크북 스펠링 앤 버캐블러리.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각각 한 권이고요. B2 레벨에서는 이제 두 권이 나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는 이제 C1도 있는데요. C 레벨은 이제 저희가 하진 않아요. 여기는 C1 레벨까지 해버리면은 솔직히 조금 SOT 진도하고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자녀 같은 경우가 이제 C1까지 끝냈거든요. 두 명 다 C1을 끝냈는데 보니까 그 SOT 레벨을 해보면은 SOT 레벨이 너무 높게 나와요. 2레벨, 4레벨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좀 SOT보다 너무 나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B2에서 이제 어느 첫 홈스쿨에서는 B1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SOT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이제 어떤 학교는 B2 스펠링 앤 버캐블러리까지 하고 이제 SOT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각 학교마다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파이닉스 워크북 A는 뭐고 B는 뭐고 B1은 뭐고 B2는 뭐냐 이걸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파이닉스 워크북 A하고 B1은 섹션 1에 관한 내용이에요. 룰 1에 관한 내용이에요. 파이닉스 워크북 A랑 B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만 있냐면은 그 short vowel, long vowel 그 있죠. 파이닉스 룰 1은 뭐죠? 룰 1은 짧은 단어에 모음이 한 개일 때는 short vowel 사운드가 난다 해가지고 뭐 sat, bat, can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거가 이제 룰 1이고요. 그럼 룰 2는 뭐죠? 룰 2는 강의 다 들으셨죠? 파이닉스 드릴 리더의 강의 그 룰 2는 뭐예요? 짧은 단어에 모음이 두 개일 때는 첫 번째 건 long, 두 번째 건 silent. 그래서 뭐 bathe, make, 뭐 safe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룰 2까지가 그 내용이 파이닉스 워크북 A랑 B1이에요. 그럼 선생님 A1을 쓰나요? B1을 쓰나요? 이렇게 좀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A1과 B1은 기본적으로 한 80% 이상, 90% 이상의 이렇게 내용이 겹쳐져요. 그런데 B1이 좀 더 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A1은 조금 더 낮은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민, 그러니까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에서도 A는 만 3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4세? 5세 때, 4세 때 쓰는 교재고요. B1은 이제 만 4세, 그러니까 5세, 6세 때 쓰는 게 B1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B1은 조금 더 혼자서 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A는 아이가 엄마랑 하는 게 더 많고 B1은 자 여기서 이걸 찾아보세요 하면은 이제 혼자서 하는 그런 활동들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선생님이 지시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아서 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게 B1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빅 같은 경우는 지금 연령대가 B1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5세, 6세, 6세, 7세, 7세. 제가 8세까지는 B1을 그 조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B1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칠판자. 땡큐.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이제 B2는 어떤 내용이냐면 B2 내용이 이제 섹션 2와 3에 관한 네, 이제 B2의 스펠링 앤 버캐블러리 이게 그 파닉스 룰에서 23부터 23까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최소 부모님들께서는 최소 여기까지는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생님 과정에서는 내가 우리 자녀를 파닉스를 가르치겠다. 누구나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나. 그러나 정말 끈기, 성실함이 없으면 아무나 도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이 그 룰 1부터 해서 23까지는 최소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B2 스펠링 앤 버캐블러리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고, 저희가 이제 C1 과정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혹시라도 C1 과정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CCC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답해드리고 공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B2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가르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알파벳을 먼저 알파벳 소리랑 이름을 먼저 우리 자녀들이 하고요. 그래서 A를 보면서 이건 이름이 뭐죠? 하면 A. 소리는 뭐죠? 에. 자, B를 보면서 이건 이름이 뭐죠? B. 소리는 뭐죠? B.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이 끝난 거예요. 알파벳이. 쓸 줄 알고 그 알파벳의 이름과 소리를 알면은 알파벳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아이는 이제 파닉스 워크북을 이제 시작하면 되는데 연령대에 따라서 A를 하느냐 B1을 하느냐인데 6세 이상이면 저는 B1을 이제 권장해 드려요. 5세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A를 좀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B1을 하고 나서 조금 아쉬우면 B2를 이렇게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A1의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B1의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게 보면은 이제 instructions and answer key 해서 이제 A1에 대한 보이시죠? 그 레벨, 그러니까는 파이스 워크북 A에 대한 그 이제 그 answer key예요. 그러니까는 그 해설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너무 친절하게 다 써져 있는데 영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렇게 봐도 다 영어예요. 그래서 엄마 선생님들이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지요. 감사하게 이런 거를 안 읽어도 된다라고 지금 공표를 드리니까 이 책이 집에 있으시면 절대 이 영어 지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단어를 찾아본다든지 해석을 해보려고 시도를 해본다든지 하시지 마세요. 아셨죠? 저도 안 읽어봅니다. 아니, 저도 첫째 때, 둘째 때는 읽어봤어요. 근데 좀 필요 없더라고요. 이 내용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정말 주옥 같고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수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번역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기독교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과 예배와 모든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유함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영어 설명은 넘기셔도 됩니다. 자, 보시면은 뭘 하시면 되냐면 이제 제가 가까이 가드릴게요. 뭘 하시면 되냐면 요게 이제 우리 아이들의 책이고 이게 이제 그 해석이에요. 그쵸?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만 찾으면 되냐? 에 소리가 나는 알파벳 철자를 찾아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게 뭐냐면 이게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Circle the letter that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stands for the S sound in each word.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인스트럭션은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이 인스트럭션은 뭐냐면 동그라미 하세요. letter. 여러분 이제 혼란을 일으키는 게 있는데 word하고 letter예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낱말이나 글자와 낱말인데 자, 이건 지울게요. 자, 먼저 파이닉스 워크북 A부터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letter라는 단어가 있고 word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근데 letter는 뭐예요? 철자죠, 철자. word는 뭐네요? 단어예요, 단어. 철자는 뭐냐? 그러면 알파벳 하나하나를 철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circle the letter 했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하세요. 하나의 철자를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는 단어가 아니라 A, B 하는 하나의 철자를 동그라미 해주세요. 라고 우리 자녀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에 소리가 나는 철자를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라고 해서 그거를 인식하고 단어 전체를 동그라미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에 소리가 나는 A만 동그라미 할 수 있게 이렇게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보면은 저기 다음 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파이닉스 워크북 A는 조금 더 연령이 낮은 연령이기 때문에 이제 그림 그리기가 좀 많이 나와요. B1은 그림 그리기가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많이 안 나오겠죠. 조금 나와요. 이렇게 이제 그림 그리는 걸 하는데 그림 그리는 걸 할 때 이제 여러분께서는 그 단어를 읽어줘야 돼요. 자, number one. 첫 번째는 apple. apple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애플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사과. 사과를 그려보세요. apple.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애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animal. 동물을 아무거나 동물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울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A, E, I, O, U 5개잖아요. 그쵸? 근데 바울이 2가지 소리를 내는 게 기본 소리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short vowel로 E, I, O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A, E, I, O, U 하면서 long으로 해서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A부터 E까지 한 번 나오고 또 A부터 E까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음이 나와요. 이제 아마 SM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answer key 12페이지, 워크북으로는 23페이지를 보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자음에 대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자음에 대해서 보면은 워크북 23페이지 보면 이제 자음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아니요. 잠시만요. 네네네. 그 전에도 보면은 한번 볼까요? 그 전에도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워크북으로 3페이지, 그 answer key로는 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볼게요. 여기를 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그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림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인스트럭션이 뭐가 나와요? 이제 그쵸. 이제 God gave Adam the responsibility of naming the animal. These 이게
제가 지금 A 워크북이 없어가지고 이 너무 잘 안 보여서 어쨌든 그 인스트럭션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에 사운드가 나는 그 그림은 패스 지나가고 에 사운드가 나지 않는 그림은 cross it out 해서 뭐예요? X 하세요 라는 인스트럭션이에요. 이제 대부분의 그림이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여러분 에 사운드 나는 그림은 그냥 넘어가고 에 사운드가 없는 것만 X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걸 뭘 해야 되냐면 에 사운드 나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읽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number one alligator 이런 식으로 그 단어를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읽어주려면 파닉스를 정확하게 하셔야겠죠. 그리고 감사하게 begin with a 사운드예요. 아, 여기 있네, 인스트럭션이. 그래서 a 사운드로 시작하면은 pass. a 사운드로 시작하지 않으면 x. 하세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쉽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1번, number one, alligator. 그러니까 처음 a 사운드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뒤에는 alligator든 뭐 다른 거 좀 발음이 좀 엉망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에 사운드를 아이에게 심어주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number alligator. 근데 number two가 뭐예요? ox. 그럼 우리 아이는 에와 어를 구분하는 시간이에요. alligator가 악어라는 걸 아는 시간이 아니라 에 사운드와 어 사운드를 구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파닉스 워크북은 단어를 암기하고 철자를 외우는 시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파닉스를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넘버 3 보면은 뭐예요? octopus. 그래서 이것도 사운드냐 아니면은 에 사운드냐. 그래서 그 아이가 에 사운드가 아니면 X를 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거. 몇 번이고 들려주는 게 중요해요. 다시요 할 때마다 자, octopus 뭐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들려줄 수 있으려면은 엄마 선생님들이 자신이 있어야 돼요. 자신이 있으려면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영어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꾸 막 이렇게 너무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고 있네요. 그쵸? 그렇게 이제 단어를 불러주는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파닉스 워크북 A에 대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S로 들어가 볼게요. 페이지를 이제 21쪽부터는 이제 워크북으로는 21페이지, 저기 answer key로는 11페이지를 돌아가시면 이제부터 이제 S, 자음이 나와요. 컨소넌트가 나와요. 이때부터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뭐가 나오죠? 네, 대답하셨으리라고 믿고 블렌드가 나오죠. 블렌드. 그쵸? 블렌드가 나와요. 이 블렌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제 조합이 나오거든. 조합.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글 가르쳐 보셨죠? 그쵸? 기억하고 자음하고 나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잘 조합해서 읽던가요? 잘 읽던가요? 내가 너에게 기억과 모든 소리를 다 가르쳤고 자음을 가르쳤으니 이제 네가 조합해서 읽어라 하니까 읽어요? 안 읽죠. 와, 저도 첫째 때 제가 정말 그 기억, 니은, 디귿과 아야, 어여 모음을 다 가르치고 나서 이제 조합하자 했는데 못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도 내보고 막 협박도 해보고 이러다가 저희 남편한테 가가지고 여보, 얘 전능한가 봐.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다 이미 가르쳐줬는데 왜 조합을 못해? 그래서 이제 첫째 때 너무 제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너무 기대에 부응을 못 해줬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정말 멍청한 줄 알았어요. 근데
둘째를 가르치면서 알았어. 아,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그리고 이제 셋째, 넷째 가면서 아, 이게 조합되는데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더 걸리는구나. 이걸 이제 그런 거를 알게 되니까 이 조합이란 게 또 다른 내 영역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억 소리의 그를 알고 아를 알아도 이걸 합쳐서 가가 된다라는 그 영역은 또 다른 뇌의 구조를 자기의 뇌의 어떤 하나의 영역을 개발해야 되는 거구나를 이제 그때서야 알았죠. 그때부터는 이제 아예 여유롭게 이제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렌드도 똑같거든요. 이미 우리 아이들이 A, B, C, D 소리를 알아요. 블렌드는 스스로 조합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글만큼 그만큼 시간이 걸려요. 근데 답답해서 그거를 미리 얘기를 해줘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는 스스로 읽은 게 아니라 들어서 알게 돼요. 들어서 알게 되면 뭐가 안 좋냐면 스스로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인내를 해서 이 블렌드를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워크북으로는 23페이지고 이제 12페이지인데 여기도 똑같이 이제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 사운드가 나는 로 시작하는 단어는 패스 하고 그 다음에 소리가 나지 않는 것, 소리로 시작하지 않는 것, 소리로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스가 있는 단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로 시작하지 않는 단어는 X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인스트럭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워크북 A에서는 이렇게 블렌드를 소개를 해요. 보시면은 블렌드를 그래서 블렌드 하우스라고 하거든요. 요 블렌드가 적혀 있는 요 집 모양을 블렌드 하우스라 그래요. 그래서 블렌드 하우스를 소개하고 한번 써보고 연습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 써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걸 연습하게 돼요. 연습하고 써보고 넘어가고 연습하고 써보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워크북 A가 그렇게 끝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워크북 A는 그렇게 해주시면 다 이제 패턴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좀 엄마가 시간을 벌겠다 하시면은 어떤 팁이 있냐면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알파벳 이제 쓰기나 사운드, 소리 나는 철자를 동그라미 하세요 하는 요 페이지 있잖아요. 요 페이지를 색칠하게 해주세요, 여기를. 그럼 이제 엄마가 이제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뭐 딴 일 할 수 있을 때, 자, 이거 먼저 색칠하고 오세요. 이러면 이제 그 색칠하는 동안 이제 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게 좀 팁이고요. 그래서 워크북 A는 이렇게 이제 블렌드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블렌드를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이제 워크북 A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는 워크북 B1으로 들어갈게요. B1. 워크북 A나 B1이나 그 룰, 규칙 1과 2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근데 B1은 좀 더 심화가 돼 있어요. 그 심화가 뭐냐면 뭐 이런 거 안 읽으셔도 돼요. 자,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보면은 바로 이제 뭘 하냐면 A 사운드 나는 거를 A 사운드 나는 그림에다가 에 사운드를 쓰세요. A를 써보세요 라고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첫 페이지가 이제 이 각각의 그림에 맞는 이제 그림 단어를 알려주면 아이가 에 사운드가 나는 그림 밑에다가 A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이제 연령이 높을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6세 이상인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다른 것들은 다 솔직히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뭐 아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충분히 지식 전달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닉스의 이런 그런 말씀적인 거, 성경적인 것들도 물론 있는데 이것들을 다 아이들한테 전달을 못 해준다 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성경 통독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대신 단어를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건 뭐예요? 이제 A를 쓰게끔 돼 있죠. 첫 번째 그 ro는 A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from top to the bottom, from top to the bottom. 그러니까 탑에서 bottom까지. 그 다음에 doted에다가 A를 쓴다. 이런 그 규칙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복습하고 이제 그 다음 다음 줄에는 단어를 읽어주게 되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딱 여기예요. 여기 word list 있죠. word list 이 부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읽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지 않게 X,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없으면 읽어주는 사람이 자신이 없으면 할 때마다 그 발음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엄마가 자신 없는 발음은 자녀가 완벽하게 습득되어 있지 않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더라도 내가 확실하지 않지만 그 발음이 나는 이런 것 같아. 그러면 그걸로 밀고 나가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글로벌이 너무 이렇게 세계가 글로벌하게 되다 보니까 발음이 뭐 이렇게 스탠다드한 발음이 없어요. 뭐 어메리칸 뭐 흑인계 발음 다 다르고요. 호주 다르고 영국 다르고요. 정말 발음 다 달라요. 아, 내가 스탠다드다? 그거 좀 우스워요. 그래서 좀 자신 없더라도 아, 난 이 발음 같아. 그러면 그 발음 하나를 꾹 눌러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일관성 있게만 가주시면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 드릴게요. 뭐냐면은 단어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X, X. S 사운드가 있으면 A를 써주세요. X, X. 이렇게 하면 아이가 이제 하고 이제 A를 딱 쓰겠죠? 그 다음, 다음 단어. Next. The picture's name is d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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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몇 번이고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에가 있나요?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거 우리나라는 안테나인데 이게 이제 안테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S 사운드가 나야죠. antenna, antenna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단어를 찾아보시고 대충 소리가 이러구나. 근데 내가 강조할 소리는 에 사운드구나 해서 거기다가 에 사운드만 덧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antenna, antenna. 우리 아이한테 굳이 antenna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풀 네임을 연습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 아이는 에 사운드만 구분하면 되는 책이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파벳 쓰기 연습, 이거는 단어 불러주는 거. 그럼 엄마가 미리 단어는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줄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인스트럭션이 뭐냐면, using your finger marker. 이게 이제 집게 손가락의 finger거든요. finger marker거든요. 요걸로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찝어가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follow the arrows carefully to see if you find. 그러니까는 에 사운드가 나는 거는 pass.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로 시작하지 않는 단어는 cross it out.
N거 하세요. X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집게손가락을, 그러니까 왼쪽 집게손가락이죠. 왼쪽 집게손가락을 이용해서 이거 하나 집어가면서 S 사운드로 시작하는지 안 하는지 보다가 아니면 X. 지켜보면서 X.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엄마가 인스트럭션을 주고 아이가 그거에 맞춰서 그 기간 동안을 이렇게 해내는 거를 이제 연습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룰 1, 2를 커버하는 건데 B1은 훨씬 더 연령이 이제 높은 아이들에게 이제 맞는 거죠. 그렇다 해서 이제 뭐 우리 아이들이 못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많은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은 이제 괜찮습니다. 지나가시고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여기에 그러면 이제 그 단어 리스트가 있잖아요. 요 단어 리스트가 중요해요. 요 단어 리스트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게 이제 동그라미, 그러니까 애가 위쪽에 애냐, 위쪽에서 나냐, 아래쪽에서 나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선을 그어야 돼요. 위쪽에서 나면은 위쪽으로, 아래쪽에서 나면 아래쪽으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주셔야겠어요? 단어를, 그러니까 위에 단어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1 첫 번째예요. and be, and be. 그러면 우리 아이가 ant는 위에란 뜻이에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and be. 그러면은 에는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위에요. 그러면 위에 이렇게 연결하고 그다음에 box 2 두 번째예요. top apple. top apple. 이러면은 S 사운드가 뭘까요? 그러면 이제 요 밑에 걸로 이제 밑에요. 그러면 이제 밑에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식이에요. the X. the X. 그 다음 number 4는 bear antenae. bear antenae.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가 S 사운드를 어느 상황에서도 구분해내는 거를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또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그 전장에서는 S 사운드로 시작하는 거는 패스하고 아닌 걸 X 했잖아요. 근데 요 페이지는 뭐냐면 요거는 인스트럭션이 조금 달라요. 뭐냐면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용해서 A만 있는 것만 서클하세요. 아닌 것은 A가 아닌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마미 A와 베이비 A가 같이 있는 것만 서클하세요. 다른 것은 패스.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을 그 아이가 정확하게 하고 그 정확한 인스트럭션에 맞춰서 하는 거를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쩔 때는 X를 하라 그랬는데 어쩔 때는 A를 하라 그랬구나. 그래서 그 아이의 눈을 보고 자, 엄마 X처럼 다시 잘 들어봐요. 마미 A와 베이비 A가 같이 있는 것만 동그라미 하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세요. 라고 했어요. 기억하고 해보세요. 라고 하고 그 아이가 그걸 기억해서 하게끔 하는 훈련이에요. 처음에 잘 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잘 안 되는 아이가 있으면은 틀렸을 경우에는 자,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엄마가 뭐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너 이거 틀렸어? 다시 해가 아니라 그 인스트럭션을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것 중에 틀린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봐라.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한 번 더, 세 번, 네 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설명을 해주고 그 지시사항에 맞는 거를 맞게끔 그 아이가 해 나가는 것을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mommy letter, baby letter를 했는데 이때부터는 점점점 small letter, capital letter, big letter, small letter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용어 변경을 해주시는 시기예요. mommy, baby에서 big, small 또는 capital, small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변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혼동해서 쓸 수 있어요. baby와 mommy가 같이 있는 걸 해보세요. big과 small이 같이 있는 걸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교차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mommy는 big이고 baby는 small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나중엔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SOT 들어갈 때는 마미가 캐피털이고, 그리고 이제 베이비가 이제 스몰 레터란다 이런 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굳이 지금부터 마미는 캐피털이야 막 이렇게 굳이 이렇게 1대1로 알려줄 필요는 없는데 이때부터 많이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여기도 역시나 조금 그림이 가끔 있어요.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림 그리기 우리 아이들 아주 좋아하고요. 또 이제 이거 색칠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색칠을 하라고 그러고 색칠하기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우리 아이 색칠 안 하니까 검은색으로 다 칠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참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좀 굳이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영어에서는 왜 맘이랑 베이비를 나누죠? 그리고 이제 삼선을 왜 나누죠? 왜냐면 이게 맘이랑 베이비가 있어서 삼선을 나누잖아요. 그쵸? 빅 레터 크기를 이제 우리는 띄어쓰기가 중요한데 여기 영어는 이제 크기가 중요하잖아요. 캐피털이랑 그 이제 대문자랑 소문자 크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고유명사 있죠. 이름일 때는 이제 캐피털을 대문자를 쓴다. 이거를 지금부터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람. 이러면 이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사람 이름인 경우에는 항상 스몰 레터로 시작하는데 아주 특별할 때만 마미 레터, 캐피털 레터, 빅 레터를 쓴단다. 그러면서 이렇게 특별히 사람 이름일 경우,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빅 레터, 마미 레터를 써요. 라고 해서 이때부터 마미 레터를 쓰는 연습을 이때부터 이제 해줘요. 이 이제 파인스 워크북에서. 그래서 이제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person's name이에요. 하면서 자, 할게요. and. 자, A가 있나, A 사운드가 있나요? 없나요? 그럼 이제 A가 스몰 레터를 쓰려 그러면, 이거는 person's name, 사람 이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마미 사이즈, 마미 이게 아니라,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이거를 여러 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베이비를 쓰면 지우고,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람 이름은 마미를 쓴다라는 걸 스스로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준 거를 다시 상기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아이들한테 해서 그 사람 이름에는 마미를 쓴단다. 이것들 연습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여전히 S 사운드 나오는 거는 패스, 아닌 거는 크로스 아웃. 이런, 이제, 이렇게 해서 A도 이거 똑같아요. A, E, I, O, U, short vowel 연습하고, 그 다음에 A, E, I, O, U, long vowel 연습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뭐로 들어가냐면, 여러분, 이제, 똑같이 47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워크북으로는 47페이지고, 앤서 키로는 35페이지를 펴보시면, 요게 나와요. 네. 여기를 보시면 이제 워크북 A에서는 블렌드를 소개하고 쓰고 소리를 익히는 거였다면 이제는 블렌드를 완전히 익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얘는 이름이 뭐죠? S. 소리는 S. 잘했어요. 그럼 얘가 뭐를 만날까요? 맞아요. 바울을 만나요. 바울이 만나서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건 소리가 뭐죠? 그러면 얘는, 자, 이제 이때는 short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세.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거를 세 이런 식으로 이제 블렌드를 여러 번 연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게 나오면은 이걸 스스로 5번이고 10번이고 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제일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자, 우물정자 옆에다 엄마가 써줄 테니까 이대로 해서 이거 10번, 5번 해갖고 오세요. 5번 쓰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애들이 많으니까 이해봤다 저해봤다 해야 돼서, 자, 5번 읽고 엄마한테 얘기하세요 하고 이제 딴 데 가니까 이제 걔가 이제 발을정자를 배워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그 이제 아이가 한두 명인 경우에는 옆에서 이제 그 읽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세. 어이 잘하네. 세.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이제 그 도린 여사님이 이거를 이제 그 즐겁게 하기 위해서 소 이런 식으로 이제 음으로 해서 이렇게 높여갔다 내려갔다 하려고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거든요. 야곱의 사닥다리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자료도 있고 하긴 한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뭐 적용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세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그 이제 뭐 여기 파인 수업은 아니지만 가장 엄마들 힘들어하는 게 이거죠. 이거. 근데 이거를 의외로 또 이제 짧게 해야 되거든요. 악센트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소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이렇게 여러 번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블렌드가 들어가요. 여기에 블렌드가 들어가니까 뭐가 들어가겠어요? 보시면 이제 블렌드 하우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블렌드 하우스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블렌드를 동그라미 하게 됐어요. circle the letter냐, circle the word냐, circle the blend냐. 아까는 circle the letter하고 letter를 했었죠. word가 아니라 circle letter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circle blend예요. blend. 그래서 그 블렌드를 동그라미 하세요 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넷째가 이 책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아니 거의 끝내다가 중간에 이제 못했어요.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팽팽 놀다가 5살에 워크북을 했는데 못 끝내고 펑펑 놀다가 6살, 7살 때 제가 이거 이제 워크북을 자 이제 끝내보자 하고 했는데 다 까먹은 거예요. 아주 이제 7살에 다시 했거든요. 다시 했는데, 그래서 블렌더를 이렇게 동그라미 하라니까 동그라미를 하길래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여기 밑에 보니까 이제 블렌드를 이렇게 동그라미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단어를 막 동그라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렌드를 동그라미 하세요. 근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블렌드 강사인데. 그래가지고 블렌드를 동그라미 하세요. 그랬더니 블렌드가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은 너무 당연히 모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렌드가 뭐죠? 항상 확인해주고, 블렌드가 뭐죠? 블렌드는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그거가 블렌드죠. 그거를 모를 수 있구나, 까먹을 수 있구나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확인하시고, 그 아이에게서 그걸 구분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고, 모른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알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블렌드를 동그라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혼자 인스트럭션이 뭐예요? 이제 세 블렌드, 세 블렌드에는 세 블렌드를 가진 단어만 들어올 수 있대요. 그 블렌드를 가진 단어에 블렌드를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똥똥똥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인스트럭션이 가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잘 인지하고 할 수 있도록. 근데 한 두세 번 하면은 설명 안 해도 그냥 막 다 해요. 막 다 외워가지고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 장에 좀 더 중요한 제 개념이 나요. 48페이지. 해설지로는 36페이지로 들어갈게요.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여기는 제일 위에가 이제 제일 위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rhyming word라고 그러네요. rhyming word. 그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리자로 끝나는 말은 뭐 개나리 보따리 뭐 유리 항아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 노래처럼 그 모든 나라의 언어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이제 몽골어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랬던 것 같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제 단어를 가지고 노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어를 가지고 자기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철자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노는 그런 놀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놀이들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어휘를 풍부하게 하는지 정말 놀라운데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우리나라가. 통글자를 배우고 나서. 너무 아쉬워요. 네. 왜냐면 제가 첫째 때 그 기역과 아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했는데 이게 애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는 전후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가르치다 안 되니까 이제 그냥 단어로 갔어요. 뭐 비디오, 뭐 라디오, 피아노 이런 식으로 단어를 낱말 카드를 아이가 만들어 가지고 하고 낱말 카드를 좀 하니까 이제는 뭐 성경 구절을 막 뭐 그때 이제 몽골이니까 코팅지가 없으니까 그 스카치 테이프로 양쪽을 붙여가지고 둘이 이렇게 이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막 성경 구절을 아이한테 읽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통글자로 간 거죠 저도. 근데 이제 우리 유치원도 그래요. 기역, 니은, 아야, 어야 다 배워요.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가요? 통글자로 가요. 왜냐면 이 조합을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조합을 기다려주는, 그러니까 멈춘 듯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자음도 했고 모음도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엄청난 그 조합이 일어나는 시간이 약간 멈춘 듯한 시간인데 거기서 이제 폭발적인 이제 언어의 발전이 일어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저는 첫째 때 그걸 못 해줬어요. 너무 그러니까 몰랐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둘째는 감사하게 이게 CCC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제 4살 때부터 그 CCC 워크북 A, B1, B2, C까지 다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을 하기 전에 영어 음가를 이제 조합을 한 거예요. 세, 시, 사, 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은 너무 쉽죠. 자기한테 보기에는. 그래서 그냥 스스로 음가를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한글을 지가 띄었어요. 그렇게 띄웠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백 이런 뭐 이게 엄마 기역 키읔 받침은 없어? 없어요? 이런 뭐 비읍 히읗 받침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받침을 막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막 글자를 만들고 논다든지 막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자기한테 전혀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음가로 배운 아이들은 그냥 읽혀지기 때문에 통글자로 배운 아이는 뭔가 문장을 접할 때 아는 글자인지 모르는 글자인지 계속 스트레스를 쌓아가면서 읽거든요. 근데 음가로 읽는 아이들은 그냥 읽혀져요. 그게 정말 놀랍거든요. 근데 우리 첫째는 영어는 또 파닉스를 했어요. 첫째는. 그러니까 첫째가 영어 책을 읽는데 제가 너 이거 알아? 이해돼? 이해된다는 거예요. 너 이거 무슨 뜻이야, 그럼? 이 단어 무슨 뜻이야, 그럼? 몰라요? 이 단어 뜻 모르네. 단어 뜻 모르는데? 그럼 이 문장은 무슨 뜻이야? 엄마, 이게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대요. 이러는 거예요. 보면서 저는 철저하게
단어와 문법으로, 단어장과 문법으로 되게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딱 문장을 보면 뭘 봐요?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냥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모르는 단어도 많이 나오죠. 그냥 읽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가 전혀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언어를 받아들이는데 수용성이 더 큰지 저는 그 첫째 그 어휘력을 보면서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어떤 그 언어학자가 그 통글자로 배운 아이와 이제 음가로 배운 아이의 그 어휘력을 테스트했을 때 차이가 몇 배 차이가 난다. 이런 이제 뭔가 보고서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아직 그 듣긴 했는데 정확하게 출처를 잘 몰라서 어찌되었건 음가로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품이 들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 기다려줬을 때 엄청나게 그 언어에 대해서 발전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그 언어를 가지고 즐겁게 논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라이밍이란 게 있어요. 라이밍을 이렇게 소개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자, 보면은 뭐냐면 첫 번째 게 이제 rhyming word인데 rhyming word는 뭐냐면 그 끝 음절이 같은 거를 이제 rhyming 리자가 끝나는 말 것처럼 그 끝 단어 우리는 끝 자가 같은 걸 이제 찾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모음과 끝 자음 소리가 그러니까 모음이랑 끝 자음 그러니까 모음 끝 자음 이게 이제 같은 거를 이제 라이밍이라 그러거든요. 이 같다. 엄마야. 예. 그래서 그 라이밍을 찾는 거라고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유리 항아리 그 노래와 함께 우리 아이들한테 라임이란 거를 이렇게 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단어를 읽게 해주는 거예요. 먼저 읽으라고 하세요. 자, 첫 번째 두 단어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은 우리 아이가 some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am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럼 Sam 엄마 단어는 hum 그러면 어느 게 끝소리가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hum, some 얘네들이 라이밍이네 하고 이제 some을 동그라미 하는 거야. 이게 라이밍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끝소리가 같은 거를 이렇게 찾아내는 그러니까 소리의 그 연습하는 그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익숙치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해주고 엄마랑 그것도 한번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단어를 그 두 단어 읽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예시 단어 두 개 단어 읽는 것도 우리 아이한테는 좀 버겁거든요. 또 많이 기다려주시고 그 다음 다 읽으면 오 잘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sad죠. 엄마 단어는 lead. 뭐가 끝소리가 같죠? sit, lead. 뭐가 같죠? seed가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유도해 주시고 그것들을 알려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라이밍이 되고요. 이제 저기 중간에 보면은 이제 1, 2, 3, 4 이제 이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미들 박스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는 그 좀 어려우시면 그냥 단어만 읽어주시면 돼요.
number one 해서 sit, sit. 그 number two는 sad, sad. 이렇게 읽어주셔도 되고, 아니시면, 나는 요 중간에 있는 이야기를 좀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으시다 하시면, 여유가 있으신 분은, 여기 보면 이야기거든요. 보시면, Sid felt sad because his play salt floated away on the pond. He asked the Lord for help. Help. Soon the little boat caught on a piece of salt. How good of God to care about the little things. 이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의 작은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들려주셔도 되고 여유가 되시면 아니면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하면서 sit. 자, 여기 있는 단어에서 엄마가 말한 단어를 동그라미 하세요. sit 하면 애가 sit 동그라미 하고 sad, sad 하면은 sad를 동그라미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유가 되시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거 들려주면 엄마 무슨 뜻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저 혼자 뭐 재밌는 것 같아요. 저 혼자 막 열심히 읽고 나서 이게 멍하니 있다가 엄마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시드란 아이가 있었는데 세상에 자기 배가 연못에서 떠나가 버렸대. 슬퍼.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막 얘기를 해주면 좋아라. 한국어로 설명해주면 좋아하고 이제 영어로 해주면 멍하니 있다가 그냥 얘기 안 들려주고 그냥 단어만 불러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불러줘도 별 효과는 없어요. 근데 그냥 한국말로 해주는 거 애가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되게 기대하더라고요. 엄마, 또 이야기네. 이야기 들려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막 시간을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로 들려줄 수 없으면 이제 그 전에 좀 해석을 했다가 뭐 영어로 해석을 해서 한국어로 해석을 해서 아이한테 들려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엄마가 해준 이야기는 다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지막 거는 받아쓰기예요. 이때 제가 이제 너무 우리 아이한테 실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받아쓰기가 블렌드만 쓰게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블렌드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장을 불러주고 그 다음에 그 순서는 이제 뒤죽박죽이에요. 뭐 먼저 A부터 불러주진 않아요. 넘버 원이 set잖아요. set. 그래서 그냥 넘버 원 해서 그냥 set, set 라고 불러주셔도 되고 kind Becky help mother set the table. set, set, set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문장을 불러주나 단어를 불러주나 우리 아이는 단어만 듣고 뭐 아무런 효과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어만 불러주셔도 뭐 성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뭐 아주 유창하게 하지 않고 그냥 단어만 set, set.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러면 이제 애가 se에 들어가는지, se에 들어가는지, c에 들어가는지, so에 들어가는지 자기가 구분해서 se에다가 se를 쓰는 거죠. 근데 조금 이제 더 나아간다면은 끝소리까지 set, set 하고 블렌드 하고 그 뒤에다가 단어도 쓰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블렌드를 또 헷갈려요. 제가 그런 실수를 했거든요. 아이한테 분명히 블렌드에다가 블렌드 하우스에다 블렌드를 써야 되는데 블렌드 하우스 밑에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당연히 블렌드에 단어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막 블렌드가 뭔지를 헷갈리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장본인인데 괜히 블렌드 모른다고 내가 엄청 구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제 과유불급, 너무 욕심을 부려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요 지시대로 블렌드 하우스에 블렌드만 쓰세요. 라고 해도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역량이 된다. 믿고 그냥 블렌드만 쓰게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쭉쭉쭉 넘어가시면 돼요. B1은. 그래서 그 라이밍 하는 거 이 부분 좀 설명이 필요했고요. 나머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넘어가시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죠? 그게 이제 Q부터죠. W부터죠. W. W부터는 뭐가 돼요? W부터는 블렌드가 이제 블렌드가 이제 3개씩 나오잖아요. 그쵸? W부터는 그쵸? 그 저기 파닉스 드릴 거기 강의에서도 나오는데 W부터는 이제 그거 A, E, 그 I죠? 그쵸? A, E, I 그 블렌드밖에 없어요. W, 뭐 Q, U, X, Y, 뭐 Z 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셔요. 그래서 갑자기 블렌드가 3개네? 이러지 당황하지 마시고 원래 이거 블렌드가 3개예요. O나 U 단어도 있는데 뭐 이런 숏 바울 사운드가 나는 O 숏 바울 사운드가 나는 U로 조합된 블렌드가 없다는 거예요 라고 이제 우리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셔도 되지만 뭐 안 하더라도 이해는 못한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하면은 선생님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제 당황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게 쭉쭉쭉 어디까지 가시면 되냐면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Q도 가르치시죠? Q는 항상 뭐예요? U가 따라온다 해서 얘를 하나로 묶어서 항상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QU는 하나야 하고 하나로 묶은 다음에 이렇게 A를 해준다 그래서 퀘 이런 식으로 QU는 하나야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X 가르치실 때 아실까요? X가 윽스잖아요. 윽스. 근데 아이들한테 윽스를 가르치면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윽스 이렇게 어깨를 조금 들썩 윽스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6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 끝소리를 S를 쳐요. 근데 이게 X잖아요. 그러려면 6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윽스라는 거를 X가 윽스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려면은 그 아이들이 윽스를 잘 못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잘하거든요. 윽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좀 그 팁으로 그 아이들한테 윽스 이렇게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윽스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받아쓰기 할 때도 텍스 하면은 테 해놓고 애들이 테 해놓고 텍스 하면은 TAKS 이렇게 써요. 나중에 이렇게 파닉스를 이제 어느 정도 한 몇 개월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주 선수들이 돼가지고 TAKS 이렇게 써요. 그래서 아니 텍스 텍스 이렇게 해주면 하고 TAX를 써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나의 당황하지 않는 그 약속이다 이렇게 하죠. 윽스하면 나중에 이제 그게 점점점 부끄러워지면서 이제 한 10살 되면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어깨를 안 해도 그냥 탁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팁이었었고 X를 가르칠 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B1에는 그 뭐가 나오냐면 리뷰가 나와요. 리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그 80페이지인가요? 파닉스로는 103페이지부터. 그 워크북으로는 103페이지부터예요. 네. 네, 리뷰가 나오거든요. 그 이제 블렌드도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리뷰가 나오는데 그래서 끝소리도 연습하고 블렌드도 연습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블렌드 연습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하나씩 천천히 가면 되는데 뭐가 나오냐면 롱 바울 조합이 나와요. 어디부터 나오냐면은 이제 그 answer key로는 85페이지예요. 거기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long인지 short인지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이때쯤 되면 long을 다 까먹어요. 옛날에 이제 long, short, long and short, long and short.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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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rt, short, short 해서 이 노래를 하면은 아이들이 long은 길다, short는 짧다. 이건 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노래를 가르쳐 주면서 long and short. long은 자 볼게요. A, E, I, O, U. 그러니까 이제 long. 이때 이제 그 전에 그 short A, E, I, O, U, long A, E, I, O, U 할 때 이미 이제 그거를 연습을 하긴 해요. 그런데 그 블렌드를 하면서 또 이제 long을 다 까먹거든요. 근데 이제 이 리뷰에서 long 바울이 이제 그냥 바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조합으로 바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short 바울로 블렌드 연습을 했기 때문에 long 바울로 블렌드 연습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또 한 번의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께서 이게 리뷰니까 짧게 넘어가야지 하지 마시고 이 롱바울 리뷰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A, E, I, O, U A, E, I, O, U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고 long shirt long, long 이렇게 해요 라고 이거를 표시를 연습을 시켜주고 shirt는 이거예요. smile, macaron, brief 이제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것도 이제 연습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long A says A long E says E long I says I long O says O long U says U 이렇게 그리고 shirt A says A shirt E says A shirt I says E shirt O says O shirt U says O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들도 아이들한테 이제 리뷰를 하나씩 이때부터는 좀 진도가 아주 천천히 가요. 원래 천천히 가는데 이때부터는 더 천천히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short인지 long인지 한번 해보세요. short는 as short, short. long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long, short, short. long은 long 해서 L 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long과 short를 구분하고 그것들을 이제 연습하는 거. 그쵸? 매크론이냐, 브리브냐. 이게 brief, 얘는 매크론. 얘는 brief, 얘는 매크론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쵸? 매크론. 이게 이제 brief예요. 그 전에 이제 smile 또는 bar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그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smile, bar 이렇게 이제 저는 가르쳤어요. 굳이 뭐 brief나 뭐 매크론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뭐 굳이 알려주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자유고요. 그냥 smile이나 이거 bar로 표시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silent까지 슬래시까지 사일런트까지 알려주시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규칙을 알려주는 거죠. 이때. 그래서 바울이 한 개면 short, 바울이 두 개면 첫 번째가 long, 두 번째가 silent. 그 표시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표시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룰 2를 이 시간에 이미 연습은 다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적용해서 응용하는 시간인데 이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게 이제 끝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져요. 몇 장 안 남았으니까 곧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부터 다시 시작인 거예요. 뭔가 또 하나의 한 챕터가 여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리뷰긴 한데 여기에 좀 안 다뤄졌던 그 부분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천천히 가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마지막 조언입니다.